예, 안녕하세요. 오늘 4월 29일, 오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었어요. 판사는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심 재판을 하는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판사들이 했고, 어제 우병우 수석이 재판한 같은 법정이었었는데, 어제는 제가 눈치를 못 챘는데 오늘은 보니까 증인이 앉는 석까지 투명한 그 박스로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사람이 많이 오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일찍 가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그래서 삼청에 복도에 가니까 뭐 피고인들이 원래가 9명인데 여기에 김재원 국회의원은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오지 않아도 돼서 8명이 왔는데 그 피고인별로 변호사들이 뭐 1명 내지 2명, 3명 이렇게 붙어서 굉장히 복도는 좀 복잡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제가 먼저 도착했고 나중에 조윤선 장관하고 남편하고 또 다른 변호사하고 같이 했고 김기춘 시장님은 먼저 오셔갖고 앉아 계셨고 제가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정관주 씨도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현준 행정관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봤어요. 예, 그리고 신동철 비서관은 뭐 제가 그전에도 인사는 하긴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인사는 못 했었어요. 네, 그리고 오도성 씨는 뭐 오도성 씨하고는 그렇게 눈을 잘 안 맞췄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삼청 벽에 안내판에는 10분 단위로 재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 그냥 출석만 하긴 하고 오늘 재판을 끝내겠다. 다음에 재판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뭐 파기환송심 재판이 뭐 그렇듯이 뭐 첫날 재판인데 바로바로 재판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양형을 위한 변론 기회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기환 수석하고 김기춘 실장만 양형 변론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해서 6월 17일 재판을 6월 17일 10시에 이 두 분을 위한 그 양형 변론을 갖겠다고 하고 또 그날 바로 또 결심까지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다른 6분들은 뭐 저는 들으면서 잘 몰랐는데 분리해서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곧 오늘 바로 결심을 내리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보통 때를 하듯이 검사가 구형을 했고 뭐 5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 변호인들이 피고인들을 위한 진술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피고인들이 뭐 최후 진술 같은 거를 했는데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 그 1심 선고가 2018년 10월 5일 날 있었잖아요. 그 2018년 8월 6일에 김기춘 시장님이 동부법원에서 석방되고 나서 2달 후에 2018년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선고가 나면서 바로 또 법정 구속이 됐었죠. 현준 행정관도 미리 법정 구속돼 있다. 현준 행정관도 먼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구속 만기를 풀려났다가 다시 이날 법정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었었고 2019년 4월 12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1심하고 같은 상태로 됐어요. 예. 화이트리스트는 사실 형이 1년으로 집행유예 뭐 구속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1심에서 이제 선고가 난 이후로는 조금 덜 긴장을 하는 상태였었죠. 뭐 또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심 됐는데 여기서 더 악화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단지 2018년 10월 5일 날 뜻하지 않게 김기춘 시장님 법정 구속이 되고 그것도 1년 6개월이에요. 진짜 좌파들 재판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기가 막히는 거지. 전병헌 같은 경우는 6년을 받고도 사실 5년 하고 뭐 또 이제 1년 합쳐갖고 6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 안 됐잖아요. 참 전병헌 재판에도 항소심 돼서 아마 꽤 됐을 텐데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곧 결심이 될지도 모르죠. 전병헌은 이 정도 되면 아마 감옥 속 갈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전병헌 같은 경우는 5년이나 받아도 구속이 안 됐는데 1년 6개월 받고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아주 법정 구속되는 건 아주
명확하게 선고를 내린 거죠. 그때 이제 회원준 행정관도 1년 6개월에 법정 구속이 됐었고, 네. 형기한 수석도 뭐 형을 더 받았는데 어차피 그런 뭐 다른 뇌물건으로 나 지금 징역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절차 없이 다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렇게 해서 이 형기한 수석하고 김기춘 시장만 따로 양형 관련 변론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했고, 다른 분들은 변호사들이 변론해주고 결심을 했는데, 대체로 뭐 그전에 했던 이 혐의를 다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뭐 대법원까지 가서 여기 형 뭐 파기환송심을 대오긴 했어도 일단은 뭐 그렇게 1년 정도로 뭐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다 대체로 인정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조금 마음이 안 드는 게, 시간도 우리가 2016년도부터 또 2017년도까지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물론 뭐 김기춘 시장님이나 조윤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블랙리스트랑 화이트리스트 똑같이 받고 있기는 해도, 신동철, 정관주 비서관도 마찬가지긴 한데, 물론 뭐 어느 분을 제가 개별적으로 들고 싶진 않지만, 사실 제가 그전에 2017년도부터도 마찬가지고 검사들한테 구걸하는 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구태여 최후 진술하면서 뭐 내가 뭐를 잘못했다, 뭐 후회하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뭐 피고인들이 좀 뭐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했지만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를 봤어요. 물론 뭐 판사들한테 그 재판을 잘 해달라 이런 거는 하겠는데, 뭐 참여하면서 살겠다, 뭐 반성하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는 조금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좀 이런 느낌을 좀 받고, 회원준 행정관 같은 경우는 성복을 못하겠다. 검찰에 대해서 너무 수모를 당하고 양형에 대해서 뭐 유죄에 대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선고된 것이 뭐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허은준 행정관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1년 6개월 다 살았어요. 그래서 뭐 겁날 것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양형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해달라. 그다음에 박준우 수석은 정무적인 감각이 없고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구경만 할 수 없어 참여하게 된 것이 아마 이런 뭐 혐의까지 받게 됐는데, 이 일과 관여된 것은 딱 두 분밖에 없다. 신동철 비서관이 입안한 구체적인 그 보고서를 보고받고 정경련의 이성철 부회장을 만나서 만나는 거였는데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경련에서 그 보수 우파 단체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 그런 것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위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6월 13일 그 연도는 잘 모르는 6월 13일 퇴직한 이후에도 책임을 지는 것은 좀 가혹하다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을 했었고, 박준호 수석이 하는 얘기가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연금이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특별한 수익이 없다. 그러면서 아무런 정치적인 이념도 없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외교관의 자리에 있었고 딱 보고 한 번 때문에 생계의 위협까지 당한다. 위정도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위정 그 했을 당시에 뭐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중복된 질문을 강요받으면서 그때 뭐 사실처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장 현명한 판단을 요한다. 그러면서 변호인 의견을 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지막이니까 절절하게
요청을 해야 되겠죠. 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변호사가 그렇게 많이 다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간대한 뭐 제가 노트에 써놨긴 했는데 정리가 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간대한 양형에 참작해서 간대한 판단을 요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신동철 비서관이나 정관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신동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게 없다. 뭐 하여튼 당시에 잘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정관주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양형해서 좀 다퉈볼 여지도 있다. 재판이 빨리 이게 신속히 확정이 되어서 생활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동철 비서관이나 정관주 비서관은 이분들이 블랙리스트에도 관련된 분들이에요. 근데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또 거의 비슷한 거, 하나는 좌파 단체 배제, 지원 배제, 또 화이트리스트는 우파 단체 지원, 뭐 이렇게 모순되는 이런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하여튼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돼서 그런지 화이트리스트 재판 받을 때는 좀 여유 있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신동철 정관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있으면 달게 받겠다 이제 이렇게 했고, 오늘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오도성 씨는 제가 잘 뭐 눈도 잘 안 맞췄고 이분하고는 별로 안면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분도 유무죄 확정된 부분 뭐 양형에 대해서는 참작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변호사들이 다 얘기를 하고 나서 판사가 피고인들한테 다시 하고 싶은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현준 행정관이 지금 일어난 이 재판, 이 사건은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진행된 사건이다. 법리 사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 추측된 것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사실 뭐 여유가 많죠. 지금은 뭐 허현준 행정관 같은 경우 뭐 1년 6개월 받은 거 다 살고 나왔기 때문에 뭐 당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인데 오해된 부분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박준우 수석 같은 경우에 외교관으로 있었고 나라에 기여해 온 것을 자랑으로 삼아 왔었다. 정무 수석 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럽게 느껴진다. 뭐 살아가는 동안에 큰 가르침으로 알고 살겠다. 현명한 판단을 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이성철 그 정경련 부회장과 뭐 그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 이번 재판으로서 뭐 정경련하고의 관계가 이번 재판으로서 정경련이 그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좀 몰랐다. 잘 알지 못했던 것이 불찰이었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을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 특히 화이트리스트에 있어서 정경련의 부회장 이성철 씨는 말들이 많아요. 우리 우파 측에서 봤을 때 이성철 씨는 뭐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쪽에서는 이성철 씨는 좀 그리 당당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정관주 비서관 뭐 긴 재판을 해왔고 그리고 뭐 인정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법리적 다툼에서 직권남용이라 한 것은 아쉬움이 남고 당시 그와 같은 공직자 생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죠. 신동철 씨와 정관주 씨는 신동철 비서관과 정관주 비서관은 화이트리스트에는 당당하게 재판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뭐 그전에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도 이게 제가 된다면 죄를 받겠다 이제 이렇게 한 분들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정관주 이제 비서관은 역시 남은 인생을 뭐 오늘 재판 같은 걸 참작하면서 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도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 여러 사실관계가 말이 많지만 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러면서 판사한테 빠른 판결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뭐 우병우 수석하고 저하고 또 우리 재판에 오는 친구하고 이렇게
세 사람 들어갔었고 기자들이 좀 있었는데 워낙 이제 피고인들이 많아서 사실 못 들어갈 줄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뭐 다행스럽게 다 들어갔고 기자들이 뭐 타이핑은 친 것 같았었고 많이 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몇 명 있었고 그래서 재판은 바로 끝났는데 사실 저는 항상 뭐 좀 아쉽죠. 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뭔가 좀 극렬하게 좀 다퉈 보기를 바랬는데 뭐 바로 하자마자 뭐 결심을 해버리니까 도대체 파기환송심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게 죄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면 뭐 이런 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판사가 6월 17일 날 회원준 행정관 김기춘 시장님 재판하고 나서 뭐 2, 3주 내 뭐 한 달 이내에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6월 17일 하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선고를 하겠죠. 예. 그래서 뭐 이 건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별로 관련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그 김문석이가 항소심 판결을 하면서 대통령 알고 있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을 끌고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것들이 재판이 끝나면서 정리해가면서 이제 대통령 재판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재판은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제가 법원에 가니까 뭐 법원에 들어가는 것은 그 5번 출구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였는데 기자 뭐 그 사진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뭐 이 화이트리스트에 오시는 분들 찍으려고 했는 건지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 조주빈 그 N번방 그 재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거기까지 갈 일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제 법원 내에 기자들이 좀 많이 와 있는 거를 좀 봤고 그러면서 또 2층에서 제가 이 302호 화이트리스트 재판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삼엄한 경비 같은 거 몸수색하고 그런 거를 좀 봤습니다. 예, 오늘은 화이트리스트에 관해서 우정찬 기자가 또 유튜브를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법리적인 거는 우정찬 기자 글을 보시고 저는 뭐 아무래도 좀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보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예, 오늘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